최초 여성 금융계장 전설, 정말 지겹다고 하신 그 수식어들이 있죠. 제가 90년대 최초 듣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33년) 경찰 생활을 했고요. 그중에 30년을 강력 형사로 살았습니다. 경상도의 여자 경찰은 무수 이상범 여성에 대한 범죄 첩보 때립시다. 그때 이래도 우리가 분산을 시켜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가 중간에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지금은 퇴직을 하고 제주도에서 박반장으로 불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자 형사가 출범을 하는데 이게 과연 성공할지, 아야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이게 되겠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볼 만한 일이라고는 생각됩니다라는 아주 범생이 같은 대답을 찾아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상사께서 아야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더니 바로 실무 담당자한테 박미혁이 박순경 이거 이름 넣어놓으라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고, 거의 강제 발령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뭐 석 달 시범이라고 하니까 뭐 가서 한번 해보고 오지 이런 마음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24시지만 만으로 치면 23살 때인 거죠. 주변에 기대나 우려도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시범 출발이었잖아요, 그죠? 한 해보고 이 기구를 계속 갖고 갈 것인가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변에 많은 남자분들은 뭐 어떤 이벤트성 기획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이러다 말겠지 이랬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보일 때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상사가 어떻게 생각한다, 뭐 바깥의 국민들 여론이 어떻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범죄자와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혐의 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지, 이게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많죠. 신창원 사건 때는 정말 전국을 떠돌면서 긴장도를 갖고 일하던 남자 형사님들이 너무 지친 나머지 4명의 지원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4명의. 그런데 4명의 남자 형사가 온 게 아니라 2명의 여형사가 온 거죠. 딱 들어서는 순간에 아주 그 거칠게 생긴 남성이 8대2의 머리를 이렇게 탁 머리를 붙인 채 탁 쳐다보더니 한 말이 정말 여성에 대한 비속어인 냄비가 왜 왔어? 이거였죠. 저 말을 받나 마나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언론 주방기구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죠. 그 주전자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그 냄비가 왜 왔어라는 형사가 그때만 해도 통신사에 가서 어떤 수사를 하기가 정말 불편했던 곳이에요. 그 통신서에 가서 이야기하던 일들이 저희가 가면 또 대화가 조금 더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1, 2주 지나니까 박 형사님 오늘은 저랑 가실래요? 티켓 다방에 돌아다닐 때나 그 이후에 통신사를 그 형사랑 가장 더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실력으로 딱 포용하셨네요. 저 또한도 피해자 앞에 편견을 가질 때가 있고요. 가해자 앞에 편견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아차 싶고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있어요. 나도 이미 편견이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 남자 형사를 놓고 그 태생적 한계, 자기 경험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말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서 반응을 일비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그들에게 낯선 존재고 일방적으로 지시받아 갔을 때는 분명히 불쾌한 게 인간의 마음이고 현장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그 현상들, 그것이 저를 그렇게 심각하게 피로하게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형사로서는 분명히 엘리트 코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한편으로는 운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소수자라서 받는 핍박도 있겠지만 소수자라서 오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경력이 없는 여직원들 틈에 경력자가 생기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던 시절을 어쩔 수 없이 한 10년 산 거예요. 그죠? 그 사이에 저는 열심히 일했고 사회가 빨리 바뀌는 사이에 대형 사건이 제 앞에 떨어져 줬어요. 그런데 저만 남다를까요? 밤낮 없이 그 과정을 수사해준 우리 형사들이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런 지점에 제가 앞서 서 있었을 뿐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원장님만의 비법. 추리로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내 경험치와 내 논리로 이 사건 이것인 것 같아 라고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절대로 발을 안 떼는 거. 현장에 발을 두고 차곡차곡 또박또박 풀어가는 게 저의 비법인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하단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정액을 물고 왔던 그 여대생. 내가 이것을 뱉고 잊어버리고 살 것이냐, 그래도 내가 생각한 소신만큼 이것을 신고할 것이냐. 정말 그분이 걸어온 2시간은 인생의 20년일지도 몰라요. 그죠? 범인을 잡고 피해자한테 전화했는데 제가 옳다고 말해줬어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한마디가 저희를 못 떠나게 하는 거고. 대선배로서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91년도 형사였잖아요. 그때만 해도 강도, 침입 강간, 생활형 범죄가 많았어요. 그런데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스토킹, 그 다음에 정남규 사건만 해도 2003, 4, 5년도잖아요. 연쇄살인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보면 분노형 범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 병리가 바뀐 거죠. 그래서 중간에 공부도 한 거죠. 심리학도 공부한 거고 법의학도 공부한 거고,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을 현장이랑 연결시키고 이러면서 형사를 잘 하려고 사회 병리의 최일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변화에 살아남을 수 없다. 충분히 강력 형사를 하는 동안에 가슴이 뛰었고요. 나로 살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감사한 마음만 있어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